압축 과정을 정리했는데 지난 시간에 정리 냉매 1, 2에 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정리했죠. 이제 압축부터 차례대로 응축, 팽창, 증가 이렇게 사연장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짜투리 장치도 한번 정리하게요. 냉매 변화는 저온저하 기체 상태에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고온과 기체로 그대로 압축기는 기체를 기체로만 합니다. 압력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냉매 변화는 첫째 압력 상승 온도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엔탈피 증가하죠. 엔탈피가 증가하는데 문제는 단열 상태예요. 열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단열 상태 압축으로 가정을 한다. 근데 엔탈피가 늘었다 그러면 엔탈피는 단순하게 어떤 열량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어떤 압력 에너지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 엔탈피가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냐? 압축일 때문에 추가된 압축일 때문에 엔탈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열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리발 내리는 거죠. 나는 열로 집어넣는 거 아니다. 뭘로? 일로 집어넣는 거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절대온도로 나누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는 어때요? 그대로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단열이니까 열량 들어간 건 아니다. 열량이 변한 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엔탈피는 총체적인 에너지죠? 어떤 에너지가 늘어난다요? 일량 형태 에너지, 즉 압력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증발기에서 들어간 이만큼의 에너지에 압축에서 들어간 이만큼을 응축기로 들어가면 다 어때요? 버린다고 그랬죠?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냉의 변화고요. 관련 계산들을 이제 쭉 보면은 관련 계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성능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성적계수라고 하고요. 발음은 성적계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적계수, 성능계수. 주목해 주세요. 다른 데 성능계수는 앞분의 증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올 수도 있고 엔탈피가 올 수도 있고 시간당 열량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압은 어떻게 구하냐? 음이 증 플러스 압이기 때문에 압만 구하려면은 이항변에서 빼주면 되죠. 압은 음 대비 증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압 대신에 음 대비 증이다. 분의 증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성능계수는 세 가지로 구한다. 온도로 구해도 되고 엔탈피를 위아래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pH가 엔탈피가 되고 H가 엔탈피죠. 지금 제가 서서히 설명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미 진도가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엑기스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어때요? 지난 동영상 편 자세히 해설된 데를 주제별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당 열량으로 이렇게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온도로 구하는 방법을 성능계수를 이상적 성능계수, 엔탈피로 구하는 성능계수를 이론적 성능계수, 시간당 열량으로 직접 대입해서 하는 것이 실제적 성능계수 이렇게 됩니다. 관련 대상의 첫째가 성능계수가 등장하고 두 번째 압축비가 등장해요. 압축비는 얼마나 높은 압력을 몇 배로 뻥튀기 하느냐 그게 압축비죠. 그러니까 흡입 압력분의 뭐예요? 토출 압력이에요. 흡입 압력은 증발기 압력이에요. 증발기 압력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토출 압력은 응축기의 압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압축기가 너무 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압축기가 너무 크면 안 좋은 것만 다 일어납니다. 첫째, 압축률이 증가한다.
소모되는 소요 동력도 증가한다. 냉동 능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압축기는 죽어라고 이름 말하는데 증발기 성능, 냉동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성능 계수와 같이 떨어져요. 압축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투입이 많으니까 압축기가 가열돼요. 압축기가 열받은 만큼 압축기 속에도 뜨겁게 열받아서 같이 발라져 있는 윤활유도 열받아져요. 윤활유가 열받아서 탄화 시커멓게 탄소성분이 섭취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윤활유가 열하면 탄화된다. 전반적으로 무리가 가는 거죠. 압축기 자체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압축기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단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단 압축을 한다. 이 압축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압축률이 너무 커져서 차례대로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압축기가 너무나 많이 일을 하게 되면은 밑에까지 다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기가 암모니아는 얼마? 6 이상, 프레온은 8 이상이 되면은 이것을 쪼개서 한 번에 하지 말고 따닥 나눠서 하라. 2단 압축을 채용한다. 그랬죠. 2단 압축, 압축기 두 대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2단은 압축기 두 대를 몇 대? 네, 직렬로 압축기 두 대를 병렬이 아닌 걸로 직렬로 하는 거죠. 두 대 중에서 저단측이 있을 것이고 뭐예요? 고단측이 있을 거예요. 압력이 낮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링 받아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축구로 말하면 어시스트고요. 이것이 이제 골 넣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센터링 해주는 거예요. 이 저단측 압축기를 옥수수 압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대 압축기로 뭐예요? 두 대 효과를 내는 이런 압축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컴파운드 압축기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컴파운드 압축기. 그리고 저단층이든 고단층이든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 두 개의 압축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2단 압축인데 각 반의 압축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단측에서 빨아들여서 눌러서 뿜어내면 고단측에서 다시 빨아들여서 다시 뿜어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압력을 중간 압력이라고 해요. 중간 압력을 루트 씌워서 저단측 곱하기 고단측 그럼 그것을 루트 씌우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것은 뭘로 계산한다? 절대 압력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압축기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이제 압축기 종류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계산은 되는데요. 압축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압축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화되게 되는데 역할이 있죠. 압축기 역할. 압축기 역할. 첫째, 냉매 순환시켜줍니다. 두 번째, 음축을 용이하게 합니다. 고온, 고압으로 뿜어내면은 고온도 의미가 있고 고압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압축기가 어차피 눌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뿜는다, 고압으로 뿜는다. 여기에 따라서 고온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온도가 뜨거우니까 음축기가 열을 버리기가 쉽죠? 열방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음축기 입장에서 뜨거운 압력, 높은 압력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증발 잡력, 즉 음축 잡력이 감소된다. 높은 압력일수록 음축 잡력이 어때요?
감소된다. 즉 요것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적은 열을 버리고도 응축이 쉽게 되고 열 자체를 버리기도 쉽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응축이 어떻게 된다? 아주 용이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제 압축계 파이고요. 4번 압축계 구조상 압축하는 방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최적식이 있고요. 다른 말로 용적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뺑뺑 돌리는 게 있어요. 원심식이니까 원심식을 터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최적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복식, 피스톤 달리기죠. 압축기가 크고 아주 힘이 강력하죠. 두 번째로는 회전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사식, 스크루식이라고 해요. 네 번째로는 스크롤식이라고 있어요. 스크롤식은 회전식과 스크루식의 장점을 혼합해서 소형으로 컴팩트하게 프레온용으로 제작하는 가정용 냉동기나 상업용 냉동기 이걸로 제작하기 쉽게 나온 압축기입니다. 스크롤식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기할 공부가 있죠. 특징이 대체적으로 있죠. 특징. 그렇죠. 주요 특징. 왕복식만의 독특한 특징, 회전식만의 독특한 특징, 스크롤식의 독특한 특징. 스크롤식은 잘 안 나오고요. 터보식의 독특한 특징. 스크롤식은 회전과 스크롤의 짬뽕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왕복, 터보, 회전, 스크롤 이렇게 네 가지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고 각각 압축기가 얼마나 많은 가스를 압축하는가, 압축가스량, 그리고 압축기에 발라져 있는 윤활, 그 다음에 압축기가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보호장치가 있는가, 보호장치에 발려져 있는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압축기가 핵심이 정리가 됩니다. 압축기 종류별로 엑기스가 되는 핵심 주요 특징입니다. 왕복식, 흡입 토출 밸브가 있죠. 그래서 흡입 토출 시에 압축 자체가 압축이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멈추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축이 단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기 자체가 커요. 그렇죠? 네. 이거 물고기 잡는 거 이야기했어요. 일단 막아놓고 가둬놓고 물 뿜어내면 나머지 물고기는 다 잡는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흡입 토출을 딱 가둬놓고 누르는 거죠. 압축기 자체가 크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할 때 떨려요. 진동,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심합니다. 진동. 그래서 이 진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는 방법은 실린더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기통을 넣고 교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그랬죠. 그런 게 고속 다기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 문제를 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고속 다기통을 도입해요. 고속 다기통을. 그리고 고속 다기통은 뭐냐면은 기통 수가 실린더 수가 짝수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동이 반대로 되는 거죠. 피스톤이 올라가는 쪽이 쫙 있으면 내려가는 쪽이 쫙 있다. 고속 다기통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 예? 진동에 대한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밸런스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기통이 단점이 있어요. 왜? 위쪽 피스톤 윗부분에 떠 있는 공간들이 점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부 간극 떨어져 있는 데 총 체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부 간극 때문에 왕복식이 최대 단점이 뭐냐? 상부 간극 때문에 간극으로 인해서 체적 효율이 어때요? 네? 저하되는 거죠. 저하.
상부 광부 때문에 떠있는 것 때문에 최저 교율이 떨어져요. 자꾸 이런 틈새 때문에 잔류하는 가스가 많아져요. 토출이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체류하는 가스, 그게 많아진다고 했죠? 왕국식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전식 특징이 있어요. 회전식 특징은 흡입 토출 밸브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흡입 토출 밸브가 없어요. 대신에 토출직에다가 체크 밸브를 달아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체크 밸브만 달고요. 압축 비열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통이 외통 안에서 회전을 하죠? 예. 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압축이 연속적이에요. 근데 압축 B는 별로 안 높아요. 압축 B가 안 높아요. 압축 B가 낮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압축하는 효과는 없어요. 빨아들이는 쪽만 죽어라고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쓴다? 용도 뭘로 쓴다? 흡입 쪽을 공기를 빼버리는 진공 펌프용으로 사용된다. 용도가 이거예요. 초저온 장치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저압으로 해가지고 막 고압으로 올리고 이런 장치에는 압축기가 큰 데는 사용하지 않고 사실 현장에서도 회전식 압축기 그러면 딱 쓰는 데 하나예요. 진공 펌프. 어떤 장치에서 공기 빼내는 장치로만 사용이 되지 회전식 압축기 가지고 냉동기가 부착을 해서 높은 압력을 해서 고압으로 막 이런 것은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루식. 스크루식은 역시 흡입 토출 밸브가 사실 없어요. 빨려 들어가면 녹즙기 구조다. 이런 외우기 쉽게 뭐라고 했어요? 녹즙기 구조와 유사하다. 그래서 암수 서로 이빨 다른 모양의 기어식으로 된 거, 나사식으로 된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스크루식은 보석 회전이죠. 보석 회전의 특징은 뭐냐면 보석이다, 저속이다 구분하는 것은 600rpm이에요. 인당 600rpm 이하로 회전하거나 움직이면은 저속이라고 불러줘요. 1000rpm 이상이 넘어가면 보석으로 불러줘요. 600과 1000 사이는 중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채택할 때는 아예 저속을 사용하거나 아예 고속을 사용해요.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아주 소음 아주 심한 소음. 특별히 진동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왕복하는 것만 진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회전 종류는 진동이 아니에요. 중심 축으로 해서 똑같이 밸런스를 잡아서 회전하기 때문에 진동은 없어요. 회전하는 것이. 대신에 서로 뭐 이빨이 닿는다든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막 쇳소리가 나냐 안 나냐, 즉 소음이 나냐 안 나냐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루식은 고속 회전하는데 소음이 아주 대단히 심하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 흡입이나 토출 밸브 자체가 사실상 구조상으로 없어요. 그리고 압축이 역시 연속적으로 돼요. 단속적으로 된 것은 오로지 왕복식 하나예요. 왜? 이건 가둬놓고 이렇게 벨브 닫고 누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회전식, 스크루식, 터보식 세 가지 정도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것 때문에 같이 쭉 이동하면서 딸려 나가는 거예요.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단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압축이 연속적이다. 이것은 다 공통되는 특징이고요. 가장 이제 큰 특징이 뭐냐, 이게 소음 이렇게 돼 있죠? 소음이다. 그 다음에 이게 압축비 낮다, 이게 압축비 낮다. 이건 즉 흡입 쪽으로 빨아들이는 걸 쓰인다. 진공 펌프로 쓰인다. 이거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요. 스크루식이 또 하나, 액격에 강하다. 액 압축에 액 해머링. 액격에 어쩌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즙기 구조 떠올리라고 하는데 야채를 갈 때 쭉쭉쭉쭉 집어넣을 때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 막 물 붓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일하게 압축기인데 액체가 흡입이 되어도 액체 흡입 때문에 뭐 압축기 자체가 뭐 구조상 뭐 어장이 난다든지 그게 이제 좀 적은 편이고 액체가 흡입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뭐냐? 왕복식이에요. 이것은 액체가 흡입이 되면은 밸브 쪽으로 흡입되면 했는데 액체가 빨려 들어왔다. 피스톤이 올라갈 때 뚜껑 열려요. 네, 그래서 가장 햄머링이 가장 심하다. 충격이 가장 심하다. 왕복식 같은 경우는 압축기 앞에 반드시 붙어있는 액분리기가 성능이 어때요? 탁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습압축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밑에 압축기 지워도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회전식이 하나 빠져있네요. 여기 내통, 외통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는데 내통, 외통 회전할 때 그 가스가 옆으로 그냥 흘러던 건너뛰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블레이드가 있죠? 네? 그것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네? 회전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다. 그러니까 회전식 압축기에도 회전식, 고정식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속에 날개 자체가 이렇게 냉매 가스가 옆으로 그냥 흘러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회전식은 어디에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이 내통에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힘 때문에 외통으로 벽에가 밀착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가요? 원심력으로 회전하는 원심력.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가? 내통이 아니고 외통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뭘로 눌러요, 이것은? 네, 스프링 힘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가스가 옆으로 그냥 건너뛰지 못하도록 구조가 하게 되어 있다. 스프링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보식 압축기. 터보식은 원심식이라고 그래요. 원심식.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지금 압축기를 이렇게 종류를 특징까지 해주는 이유는 현장에서 무슨 냉동기라고 부를 때 냉동기 명칭 정하는 것이 압축기 형식에 따라 냉동기 명칭을 정해줍니다. 왕복식이 있으면 왕복식 냉동기, 뭐 회전식부터 회전식 냉동기, 스크루 압축기가 들어가서 스크루 냉동기 그렇게 그래요. 아예 냉동기가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요. 냉동기 명칭 자체가. 터보 압축기가 있으면 터보 냉동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모니아 냉동기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압축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냉매 종류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압축기 종류로 냉동기 명칭을 주로 불러주니까 그거 꼭 명칭하셔야 돼요. 터보식, 원심식이라고 하고요. 원심 얘기해서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원래 특징은 냉매 가스가 어떤 것? 무거운 것이 사실 효과가 좋아요. 냉매 가스가. 가벼운 것을 원심력 못 받아요. 근데 여기 크림 낮은 것처럼. 그래서 냉매 가스가 무거운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암모니아보다는 훨씬 프레온보다는 번호가 왠지 불소나 염소가 많이 붙어있는 쪽 이런 것이 사실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요. 압축기 자체는 어때요? 이것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 제작이 어렵다. 특징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원심식은 압축비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서 연속적인 고속으로 빨아들이고 내뿜고하는 냉매의 순환량으로 용량을 어때요? 시험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냉매 순환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제작이 된다. 그러나 용량 크기에 비해서는 사실 설치 면적이 작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속에 회전하는 날개 하나하나를 임펠러라고 한다 그랬죠. 임펠러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단수를 했는데 다 다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용량으로 사용이 되고요. 용량에 비해 대용량인데 비해 설치되는 면적은 오히려 어쩐다? 작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빨아들여 내부하기 때문에 흡입 포출이 연속적입니다. 압축 자체가 연속적이고요. 압축기 자체는 사실 압축기 자체는 가장 탁월한 게 왕복식 뭐 이런 종류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스쿨식도 압축기가 꽤 큰 편입니다. 녹식기를 확 짜듯이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 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징 현상이 있는데 서징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돼요. 첫째, 너무나 유리량이 너무 적을 때예요. 유리량이 어쩔 때 너무 적을 때 너무 적을 때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적을 때 많다, 적다. 유량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경우는 흡입배 들어오는 데가 너무 쪼였다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특징이에요. 또는 냉매량이 너무 적었다거나 이런 종류예요. 자, 유량이 너무 적다. 궤도가 많이 열린 게 너무 적다. 두 번째로는 응축기 압력이 너무나 출구 쪽의 압력이 너무 셀 때예요. 그러니까 응축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응축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그냥 응축기 압력만 단순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왜 높은가를 알아야죠. 응축기가 순행식인 경우는 순행식으로서 물이 잘 응축기를 시켜주지 못하니까. 물이잖아요. 냉각수가 잘 못 시킵니다. 냉각수 수량이 부족한데 터보 압축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냉각수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응축기를 못 시켜주니까 냉각수 수온이 높으면은 터보 압축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냉각수 수량이나 냉각수 온도는 그냥 현상이에요. 왜 냉각수량이 부족했느냐? 냉각탑에 있는 물량이 적었다거나 순환법과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터보 압축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탑 기능이 어쩔 이상해요. 잘 분사도 안 되고 잘 냉각을 못 시키지를 못해요. 충분히. 그러면은 터보 압축기가 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기에서 자꾸 어떤 현상 하나 그러면 무조건 그것만 딱 집착해서 보지 말고 전체 연관되는 장치를 전부 다 어때요?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자, 응축압력이 너무 높을 때 어쩐다고 해요? 서징이 일어난다. 즉, 출구 쪽에 나왔던 냉매가 어디로? 압축 쪽으로 되돌아오는, 즉 역류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네. 냉매가 어쩐다고? 네, 역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매가 역류한다. 그래서 이런 걸 독특하게 서징이라고 하는데 터보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면 터보 냉동기에서는 소모되는 소요 복력 총 킬로와트 이렇게 나누기 1.2 하면 간략하게 뭐예요? 몇 알트다 하고 냉동톤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기 고압가스 안전노릇값에 5.5층 냉동 능력을 결정하는 방법. 이때 터보식만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회전식이나 왕복식 이런 종류들은 직접적으로 나오면 중점나오면 계산이 편한 거고요. 스크루식은 별도의 간식에 의합니다. 뭐 암수, 치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을 가지고 하는데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 않고 왕복식과 회전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압축가스량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200m/h. 그래서 왕복식 같은 경우 왕복식 압축가스량을 크게 V라고 이렇게 보면 V는 4분의 파이 D 제곱. D가 뭐예요? 피스톤의 지름이죠. 실린더 지름 곱하기 L. L이죠. L 뭐예요? 행점. 자, D는 실린더 지름. L은 행점. 아닌 거죠? 네. 이거 이제 한 번 왕복이요. 곱하기 RPM. 1분당 회전수. 곱하기 60분 때려줘야겠죠? 네. 10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을 뜻하고요. 곱하기 통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가는 거는 이 값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압축가스량이고요. 만약에 압축가스량이 나온 것에 나누기 이체죠. 하면은 뭐가 돼요? 압축가스량이 냉매 순환량과 똑같은 단위가 돼요. 냉매 순환량 즉 킬로그램으로 고쳐진다. 부피가 200m가 그걸로 나누기 지체하면은 킬로그램으로 고쳐진다. 이제 이런 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복식 말고 또 회전식 같은 경우 하나가 있었죠? 회전식의 압축가스량 V는 내통, 외통 그 체력의 차이만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뭐예요? D제곱 마이너스 스몰 D제곱 이렇게 되죠. 네? D제곱 마이너스 스몰 D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두께 T 곱하기 RT 곱하기 20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통수가 사실 회전식까지는 단기통이 많아요. 단기통이 거의 없고요. 만약 기통이 있다면은 기통수 곱하는데 그 다음에 최저 교율 이건 어차피 똑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 D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D 외통 스몰 D 내통 지름이죠. 내통, 외통, 지름, 외통, 지름, 내통, 지름.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실린더 두께, 실린더 폭이라고 해도 돼요. 뭐 R은 R표의 회전수 60분 똑같고요. 체력의 똑같고. 이렇게 해서 회전식에서 압축하는 가스 양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